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디지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조금 바쁘게 돌고 있죠, 지금. 예, 저기 예. 어제 대전에서 무리한 두 탕을 뛰었거든요. 예, 무리한 일정을 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바로 서울에서 또 쫄트를 찍고 있습니다. 예. 송 대표님이 거꾸로 또 하셨어요, 마이크를. 하도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알려주셔서.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저희 쫄투 역사상 두 번을 두 번째 출연자죠. 예,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어떤 출연자도 그 게스트로 두 번 이상 나오신 분이 물론 이태경 대표님이 한번 그러신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중간에 한번 불러 나왔고 한 번은 제대로 나왔고 예, 그런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나온 거는 우리 민 대표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때는 민 이사님으로서 네, 예, 카닥 카닥의 그 팀으로. 카닥 팀에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예, 말이 많은데 하여튼.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이제 변화된 본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노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민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코너랩스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코노랩스는 코노라는 모바일 스케줄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스케줄러인데 뒤에 인공지능이라는 코노라는 엔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더 스마트하게 시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좀 어렵네요. 그죠? 인공지능 얘기 들어가니까 좀 어려집니다. 예. 제가 네. 전공이 인공지능인데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예. 예. 네. 저는 룰 베이스의 인공지능을 전공했는데 워낙 옛날이라 가지고요. 예. 구닥다리.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쓰면 쓸수록 어떻게 네. 학습이 돼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건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들 이제 인식 속에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분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그 네. 센싱을 한다거나 로봇을 만든다거나는 그 로보틱스라는 영역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람처럼 볼 수 있는 비전 레코그니션을 한다거나 뭐 페이스를 구분한다거나 하는 분야도 있고 네. 또 사람처럼 말하는 분야도 있을 거거든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를 하는 분야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건 머신러닝 쪽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 기계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어널리시스 할 수 있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 자기가 더 배우고 학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 회사는 특히 이 중에서 머신러닝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머신러닝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 우리 그 글로벌 프로페셔널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데 써보자라는 취지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네.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코노 애플리케이션은 버전 1.0이 나온 상태예요. 지금 안드로이드, 네. iOS 다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애플 와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 애플워치. 네, 그런데 기능이 너무 단순하실 거예요. 처음에 보시면 이거 뭐지?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하는 기능은 본인이 쓰고 계신 폰에 연동되어 있는 캘린더들을 다 싱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캘린더 일정을 기반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누구랑 뭐 미팅을 하고 싶다, 누구랑 점심을 먹고 싶다, 누구랑 저녁을 먹고 싶다라고만 선택하시면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찾아드리는 스케줄러예요. 그리고 한번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스마트한 알림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스케줄링이 되려면 저도 코노를 깔고 있고 상대방도 코노 앱을 깔고 있어서 서로의 빈 시간을 찾아내서 이렇게 매칭 그게 제일 가장 이상적인 건데 네. 저만 깔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냥 저의 빈 시간 중에서 끄집어내는 건가요? 네, 맨 처음에 상대방이 이제 코노를 안 쓰고 계실 때는 당연히 그 코노의 주인님이신 그 네.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를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 쓰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초대를 발송해드려요. 그러면 네.
그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나 이때 된다? 안 된다? 아,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대답을 하실 수 있어서 그걸 또 이 아이가 이렇게 딱 취합해서 미팅을 만약에 이제 3명한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근데 3명이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취합해서 제 캘린더에 넣어주고 또 리마인더도 해주고 이런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캘린더야말로 캘린더와 이메일 이거야말로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잖아요. 예. 메신저까지. 그렇죠. 튀기는, 예. 구글과 애플이 특히 이제 내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저는 또 아웃룩을 또 추천을 받아서 깔았는데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구글에서도 구글 캘린더 애플의 메인 캘린더 말고 구글의 캘린더를 깔면 또 애플보다는 향상됐고 또 저쪽에는 이제 아웃룩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데 자 일단 구글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상대하실 건가요? 그 감히 상대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콜타나나 아니면 애플의 시리나 구글의 나우 또 최근에 론칭한 페이스북의 M까지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컨시어지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걸 연결해 주시는 거죠. 당연히 빅 플레이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고 반면에 이 사람들은 플랫폼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MS OS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안드로이드보다 iOS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만든 하드웨어가 더 많이 팔리고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더 많이 팔리는 플랫폼 경쟁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플랫폼 경쟁자들은 당연히 자기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보다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서드 파티들이나 개인 개발자 저희 같이 작은 스타트업들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캘린더를 하지만 구글 캘린더 API를 오픈하고 있어요. 구글이 구글 나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개발자나 개발사가 이걸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에반젤리스트 활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 물론 애플이 좀 약간 다르죠. 폐쇄적이죠. 다르지만, 네. 폐쇄적이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오케이 구글을 했을 때 더 잘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걸 싫어할 플랫폼 개발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콜타나랑 잘 연동되는 아주 스페시픽한 유즈 케이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더 많이 끌어들이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플랫폼 경쟁자라면. 그래서 그렇게 큰 플레이어들이 제너럴 펄포즈로 플랫폼 경쟁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빨리 연동을 해내고 더 좋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만드느냐가 더 경쟁이지 저희가 그런 플랫폼 제공자랑 경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있어요. 저도 뭐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제가 코너 앱을 깔아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써보면서 구글 켜가지고 구글 쫙 올리면 이제 앱 여기 아이폰에서는 구글 나우가 딱 작동되면서 그 스케줄 된 거를 긁고 와가지고 아 어디로 여행 가지 않겠느냐 비행기표 이거 산 거 이메일 확인했는데 뭐 저기 여행 가는 거 아니냐 거기 날씨는 지금 어떻고 하면서 쫙 나오는데 뭐 코너가 아직 저 학습이 덜 된 건 있겠지만 구글 나우가 헐 정보를 많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더라고요. 구글 그래서 캘린더가 구글 캘린더에서 연결돼서 구글 이메일 온 걸 긁어내서 예 구글 나우에 표시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스마트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러면 과연 이 코너랩스는 어떤 쪽으로 이게 그 좀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가는 게 좋을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캘린더 서비스는 아니에요. 캘린더는 네.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약속을 잡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코너를 같이 쓸 때는 훨씬 더 재미있고 그 편리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에 있는 친구랑 컨퍼런스 콜을 많이 하는데 이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바로 타임존을 이동해 가면서 제 시간을 세팅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저는 보통 제가 워킹 타임이 9시부터 6시까지가 보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좀 더 늦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늦게 바로 추천해 줘서 제가 굳이 캘린더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않아도 되고 덜 입력해도 되고 이런 편리성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는 캘린더 서비스가 아니고 캘린더 위에 돌아가는 인공지능
이제 우리가 고객에게 주는 건데 사실 이런 제품의 문제는 뭐냐면 고객을 직접 가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앱에 우리가 목표하는 게 앱을 많이 깔아서 그 사용자들에게서 받는 거지만 그 목표가 그 앱을 통해서 애플하고 구글만큼 많이 깔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데이터를 어느 정도 모으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국 엔진의 성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회사는 뭘 잘해야 되냐면 엔진의 성능이 좋은가를 이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겠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엔진을 어떻게 돈을 벌 건가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누가 M&A를 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민 대표님의 답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네. 테크놀로지 기반이라고 해도 저희도 나름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드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슬랙이나 박스처럼 그러니까 무료 형태로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피처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미팅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글 나우가 아무리 훌륭하고 애플의 캘린더가 아무리 잘 동작해도 미팅이 많이 잡히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캘린더가 시장에 의외로 많지 않으세요. 모바일에서 내가 쉽게 네. 크리에이션하고 그걸 또 이렇게 스마트하게 알려줘서 계속 팔로우할 수 있고 이런 툴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세상엔 정말 스마트 캘린더 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어렵기도 할 거고 아직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스페시픽한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드의 프리미엄 모델을 제공하겠다가 첫 번째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는 컨텍스추얼 매칭 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유저가 많아져도 프리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광고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노가 하는 일이 두 가지거든요. 레코멘드 해주고, 그러니까 뭘 추천해주고 또 하나는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금 리마인더가 뭐 계속 기능이 붙고 있는데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퓨처 이벤트,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일이랑 연관된 상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티켓팅을 할 수 있다거나 예약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투도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해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이게 그 노이즈가 아니라 그 귀찮은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내가 예. 필요한 걸 기술 하겠다고 기반 생각하고 얘기를 있어요. 자꾸 하시니까 이렇게 쪼크를 치고 들어갈 틈이 없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래봬도 공대 못 출신이라 있어요. 제가 오늘 고난도에 아. AI 조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저는 이제 민 대표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조금 약간은 좀 이제 걱정도 되고 한편 네. 이제 저는 사실 사업 모델은 나중에 붙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게 되면은 당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쓰게 하려면 어려운 일단 것 같아요. 네, 많이 쓰기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그렇죠. 들면 최소한 뭐 국내에서 100만 넘어간다 그러면 뭐 게임 셋.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미팅을 엄청 많이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초반에 나도 쓰고 이 같은 상대방이 같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수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이 코너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게 이게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팅을 많이 잡고 이런 하드한 프로페셔널들이 잘 쓸 수 있는 툴이 될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그리고, 준비하고 예, 계신지. 아까 뭐 질문도 추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게 좀 더 스마트해지는 거잖아요. 머신러닝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얘기를. 예.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기본적인 보팅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려요. 이건 근데 시장에 이미 있거든요. 뭐 두들이라든지 네. 그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미 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근데 그걸 굉장히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서비스로 새로운 유저를 유입시키는
중요한 바이럴 루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만족하면 같이 쓰면 더 편하기 때문에 초대를 하실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SMS 연동을 초창기 론칭할 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고 지금도 저희 그 인비테이션 폼이 매주 A, B, G 테스트까지 해요. 어떤 게 컨버전이 높은가 계속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씩 실마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잘 동작하면 당연히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스케줄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보팅 로직을 쓰지만 그런 보팅 로직을 쓰는 이유는 그런 안 쓰는 분을 저희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하기 위해 쓰고 있고요. 코너 엔진의 네. 어떤 성능이나 머신러닝 이런 쪽. 머신러닝은 사실 저희가 버전 1.0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뭐 완벽하게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그런데 적어도 인공지능 분야가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저희는 머신러닝 중에서도 텍스트를 잘 어널리시스하고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이걸 또 매칭해주고 하는데 관해서 전공한 분도 있었고 저희 또 어드바이저께서 이 부분들의 알고리즘이나 어떻게 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한 팀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엔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를 사실 시장에서 증빙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기업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서 또 개발하면서 만든 자산들을 IP화하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인터내셔널 패턴트가 특허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제품 버전 1.0 개발하면서 3건 정도가 더 나와서 한국은 이미 출원했고 PCT 만들고 또 저희 거점 국가들에 계속 출원하는 전략들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다음에서 거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셔서 뭐 네네네. 개발도 하시고 뭐 예.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NIS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그때 어떤 그때 뭐 카닥도 그때 인큐베이팅 하고 그랬는데 그때랑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저는 다음 초창기 멤버고요. 제가 네. 4번이 7번이었는데 7번. 네, 프로그래머였어요. 프로그래머로 다음에는 조인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다음은 고마운 곳이에요. 제가 거기서 성장을 했고 많은 걸 배웠고 조그만한 스타트업이 어떻게 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네.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IPO까지 가는 건지도 좀 봤었고 IPO 후에 또 약간 위기에 닥쳤던 적도 있었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어서 이거는 어디서도 경험 못하는 거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다음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이고 다음으로부터 많은 걸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경력은 제가 전 세계 어디 나가도 굉장히 유니크한 경력이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믿고 네. 있습니다. 또 MBA도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네. 고마운 네. 고마운 회사고요. 갔다 와서는 그런데 이제 넥스트 인큐베이션 스튜디오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사내 벤처를 발굴 육성하는 일이 제가 이제 그만두기 직전에 했던 일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사업 하고 싶긴 했었어요. 정말 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잘하는 분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갑자기 자동차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동차를 고치는 서비스를 한다면 안 믿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술 기반으로 엔지니어들이랑 뭔가 만드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직장인으로 살아왔는데 프로페셔널들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는 프로페셔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했고요. 일단 관두고 나서 느끼는 건요. 정말 스타트업 대표로 사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도 안 쉽고요. 그리고 무슨 제 느낌은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안 된 비행기를 제가 타고 가면서 거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랑 이거 막 고치는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그거 예. 굉장히 리드 호프만이 네네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죠. 떨어진다고 네, 했잖아요. 리드오프만은. 근데 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막 조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 멤버들이랑. 굉장히 훌륭한 오늘 예. 또 명언을 하나 잘 챙겼습니다. 네, 네. 나중에 혹시 제가 쓰더라도 지적재산권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 네. 그래서 맨날이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모르는 일을 해야 하고요.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운 좋게 제품도 만들어지기 전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 500 스타트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투자도 받았죠. 투자도 받았고 배치에 참가도 하셨고. 배치도 참가하고 왔고요. 그래서 4개월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그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른 데서 그걸 하고 오니까 가끔은
여긴 어디일까 나는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정신없고 힘들지만 그리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그걸 극복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고 있으니까 그 재미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도착할 땐 안전하게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또 그 질문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제가 드릴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500 스타트업에 가게 된 이유하고 그래서 가고 나서 그 어떤 소감일까? 네, 예, 바뀐 그거,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받았던 베니핏은 뭐였는지 또 다른 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 그 제가 질문이 너무 많네요. 하여튼 아니면 요약해서 그 500 스타트업 출신들이 그 저기 쫄트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아 진짜요? 네. 잘 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오고 네. 나서 네. 쫄트 나오고 나서 500 가신 분은 계신데 처음에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아직 네.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어떻게 선정이 되셨고? 아,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일단 제가 다음을 오래 다녔고 프로덕트도 만들어 봤지만 네. 경험이 국내에서 많이 있었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서비스를 근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또 인공지능 분야나 머신러닝 분야는 실리콘밸리가 하트 거의 심장부거든요. 네. 심장부에 가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타트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리서치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리서치를 했을 때 저희가 500 스타트업을 저희는 하나 지원했거든요. 500 스타트업만 지원했는데 이유가 이 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디스트로 팀을 일단 가지고 계세요. 그 뭐 워낙 네. 그 창립자인 데이브 맥글러가 그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자체가 다이버시파이드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 흔히 왜 미국의 그런 엑셀레이터를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있으시잖아요. 화이트 백인의 뭐 그 혹은 백인이나 유대계거나 뭐 이런 네. 분들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파트너가 굉장히 인종도 다양하고 물론 다 네. 아메리칸들이지만 인종도 다양하고 워낙 그 다이버시파이드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성 파트너도 너무 많고 네. 해외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뽑고 펀드레이징도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주축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저희 팀으로서는 네. 제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만 지원을 했고 거기서 요청하셨던 또 데드라인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는 팀체라는 파트너가 저희를 선택해 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90%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 너네 뭐 팀도 좋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너네가 뭘 만드는지 본 적이 없다고. 그 니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몇 월 며칠 내가 한국에 팀이랑 가는데 그때까지 뭐 돌아가는 프로토타입이라도 보여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2월 말에 왔는데 2월 말에 돌아가는 저희가 알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보여줄 수 있었어요. 보여주고 이런 거에 또 관심 갖는 것도 저도 좋았고 그 친구도 되게 쿨한 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결정하더라고요. 뭐 렛츠고 뭐 가자 뭐 조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는 제품 론칭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뭘 배웠는지 배운 걸 말이 너무 얘기를 하지 많죠. 않아요. 배운 게 없었나 봐요. 아니요 얘기를 배웠어요. 네. 힘든 건 있고요. 힘든 건 네. 뭐냐면 이제 저희가 영어가 제 세컨 랭귀지니까 영어도 아직 어버버하죠. 뭐 이렇게 네. 제 모국어처럼 잘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문화 차이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젊은 스타트업들도 많고 막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 하고 났더니 막 20몇 살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저랑 막 격차도 많고 아니요 지금 뭐 네. 본인도 20몇 살이신데 AI 관련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배운 거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훨씬 속도감이 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그 스타트업들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루머도 많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빨리 속도감 있게 일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메일을 써도 뭐 10분이면 답이 오고 네. 20분짜리씩 미팅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VC하고도 한 번 인베스터들 미팅도 30분 정도 만나면 길게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거에 좀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니치하게 접근하는 그 스타트업들도 많고 그런 네. 툴들도 서로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요. 의외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되게 중요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거기는 일단 뭔가 아이디어가 일단 만들고 시장에 빨리 차라리 론칭하고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혹은 피봇하고 하는 걸 더 허슬링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뭐 린 스타트업의 기본 정신 그렇죠. 그거를 계속 그 생활 속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치를 보는 게 조금 더 많은 툴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 500 스타트업에서는 온갖 그 수치를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애널리틱 예, 툴들이 애널리틱스 다양하다. 툴도 다양하고 네.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유저 한 명 한 명, 고객 한 명 한 명을 한 명씩 다 트래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그 가서 새롭게 배운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좋은 장소와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예, 마루 180 정남희 팀장님, 우리 박영은 팀장님, 박영훈 팀장님 늘 예, 여기 자리를 나오셔서 지켜주세요. 네, 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미모의 박영은 팀장님. 예. 아, 예, 미모의 박영은 팀장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은 매니저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특히 네. 그 우리 저기 박 매니저님 저기 박 팀장님, 박 팀장님께서 예, 네, 정말 케어를 정말 제대로 많이, 된 케어를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쫄리만 창업 스쿨이 지금 그 연일 예. 저기 월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전회 매진을 했습니다. 아 예. 네, 듣고 싶어도 더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넘치는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어제 사실은 지방 투어를 다녀왔잖아요. 예. 앞으로 좀 더 갈 예, 거죠? 더 자주 이제 예. 몸은 힘들지만 더 자주 예. 가려고 지역을 찾아가서 예. 좀 이렇게 쫄투 문화나 어떤 창업 문화나 뭐 창조경제 이런 문화나 이런 거 많이 좀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혹시 쫄투 방송하고 싶은 지방 창조경제 혁신센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불러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네. 저는 그 창조경제의 그 열렬 신도거든요. 아,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예. 예. 열렬 신도이기 예. 때문에 이 창조경제가 네. 특히 지방으로 확산되는 데 제가 뭐 자그마한 힘이 되도록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하도록 노력을 아, 이거 우리 하겠습니다. 그 감동적인. 블루하우스에 계신 분들 들으셔야 되는데 아, 들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쫄투도 보시나요 혹시? 아, 뭐 미래부 관계자들이 어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우.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뭐 질문을 질문을 받아보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제가 질문이 첫 번째 먼저 질문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자,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그 머신러닝 하면 뭐 딥러닝,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딥러닝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뭐 베이지안도 있고 뭐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어떤 많이, 알고리즘?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계신 건가요? 물론 제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어드바이저나 저희 핵심 연구 개발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쓴 알고리즘은 베이시안 쪽도 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네. 러닝 쪽에서는 리인포스먼트 메소드로 러닝하는 부분 이런 걸 구현했어요. 주로 딥러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딥러닝은 보통 영상이나 이렇게 무작위로 많은 경험으로 그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추천해 주는 게 더 적합하고요. 저희 같이 이제 일정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또 잘 어널라이시스하고 컨텍스추얼 데이터를 잘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해서 저희는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못 알아들으셔도 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공한 저도 반밖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한 주워 들은 20%. 알겠습니다. 예.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본격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 보통 스타트업에서 창업을 할 때 기술 창업 쪽으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뭐 O2O나 플랫폼 이런 웹 서비스 같은 걸 많이 만들곤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기술 창업 쪽으로 하면 뭐 머신러닝,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거 하려고 보면은 좀 학부생 같은 수준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전공자는 있으셔야지 좀 더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의외로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머신러닝을 테마로 다양한 일을 하는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엔젤리스트라는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들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찾아보시면 뭐 수백 개가 떠요. 저희 코너도 거기 뜨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뭐 하다못해
계약서를 입력하면 그 법률 자문을 일부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수준으로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네. 웹사이트를 빌딩하는데 또 쓴 친구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딥러닝을 이용해서 의료 자료만 또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경우로 많은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그 사실 오픈 소스들도 있고요. 그 이런 또 큰 플레이어들, 빅 플레이어들이 머신러닝의 일부 기법을 무료로도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API 형태들도 있고 또 그런 서비스를 약간의 비용을 받고 제공해주는 또 개발사들을 타겟팅한 스타트업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시도를 못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기술 기반으로 하려면 관련 전공자가 팀에 있어야지 아마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지금 한 분 있고 또 어드바이저 받고 그 랩이랑도 일을 하지만 더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는 거를 바깥에서 볼 땐 더 객관적으로 믿어주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그 바꾸고 또 그 원천 기술부터 또 경쟁력 있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만들려면 관련 전공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전 뭐 네. 제가 바라는 거는 클라이너 펄키스나 세콰이어, 안드레센 호로이츠 네. 예, 이런 데들이 그 쓴 데이터를 배경으로 캡스톤의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일자리를 죄송합니다. 잃어요. 일자리를 잃어요. 예, 성대분은 다- 일자리가 다음, 예, 다음 없어집니다.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아이폰에서 일정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 메일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호텔을 예약한 영수증이 있거나 하면 그런 정도의 스케줄은 이제 넣어주는 것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기도 한데 여전히 저는 전화로 그 예약을 잡는다거나 미팅을 잡는다거나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그 행위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시에 보자라고 얘기해 놨다가 제가 스케줄러로 옮기지 않으면 까먹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려면 또 앱을 감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 대부분의 욕망일 거거든요. 혹시 코노랩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테크크런치 하나 실렸는데요. 뭐냐면 앱을 이제 잊어버려라. 그리고 메시징 플랫폼이 어나더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네.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위챗이죠. 그쵸 예. 그쵸. 예. 위챗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 점점 이제 메시징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카카오톡도 그렇고 그러니까 메시징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이 플랫폼 파워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징 플랫폼들이 요즘에는 API들 같은 것들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징 플랫폼 안에 보수로 들어오거나 메시징 플랫폼 안에서 가치 있게 제공해주는 형태들이 꼭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이미 몇몇 메시징 업체들은 실제 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챗 같은 경우는 위챗이 제일 앞서 있죠. 굉장히 그래서. 앞서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징 플랫폼이 iOS나 안드로이드처럼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콩할 만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징 플랫폼이 되기 전에 미리 좀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런 메시징 플랫폼에서 예를 들면 코노를 쉽게 부를 수 있고 코노가 하는 일을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예. 다음 질문.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나 어떤 머신러닝 측면에서 데이터 마이닝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되려면 어떤 일차적인 로우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게더링을 하려면 사용자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고 어떤 정보를 취합하셔야 되는데 그 취합하시는 정보 포인트들이 어떤 서비스랑 직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앱을 써보진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기사를 좀 그 민 대표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내가 어떤 약속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어떤 교통량까지 좀 트래픽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뭐 미리 이때 출발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으로는 가능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서비스랑 연결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어떤 중요 포인트들을 어떤 범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돼 있다면 어떤 예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코너에 대한 그 앱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요. 향후에 아까 전에 질문 못 드렸던 부분인데 수익 모델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뭐 위치나 어떤 식당이나 이런 레코멘데이션까지 위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먼저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소스에서 일단 게더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지 않아도 저희는 소스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컨텍스추얼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루트로 다니시는지, 그리고 어떤 타임존에 계신지, 어떤 랭귀지를 쓰시는지 이런 컨텍스추얼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캘린더 싱크로나이제이션 구현하느라 오랜 시간을 썼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구현하기가. 근데 그 과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캘린더를 쓰셨으면 그 과거 이벤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소스고요. 네. 세 번째 소스는 소셜 미디어를 약간 분석했는데 이제 아직 많이 분석은 못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더 잘 되긴 하는데 저희가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사는 영 프로페셔널이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죄송해요.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정도 알아듣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괜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대도시에 사는 직장인들이 타겟인데요. 프로페셔널들이 타겟인데 이 사람들 도시에서 이제 많이 가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를 좀 알아야 돼서 옐프 데이터하고 트위터 데이터를 좀 분석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하고 인기 있는 곳들을 좀 그 러닝을 했고 그거를 저희가 파악한 유저 프로파일링에 맞춰서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제 한국보다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결과가 좋고요. 뉴욕도 좋고 도쿄도 좋고 그 옐프를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좋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랑 이렇게 제휴를 하거나 이럴 생각 있어요. 네. 네. 망고 플레이트가 있죠. 네, 네. 저희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뭐 이 대표님 하나 더 있어요. 네. 저희 구글 맵 썼어요. 그래서 그 교통 상황 정보나 이거는 구글 맵이 제공하는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다녀왔는데요. 네. 예전 같으면 차 빌리면서 보통 이제 그 내비까지 빌리거든요. GPS라고 많이 부르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아이폰 가지고 구글 맵 쓰면서 충분히 다니는데 네, 지장이 구글의 전혀 내비게이터가 한국에서 이제 되나요? 한국에서도 아직 한국에서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죠. 네. 예. 너무 훌륭해가지고요. 예. 거의 그 정한 시간, 이거 언제 도착하겠다는 시간을 거의 다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근데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 예. 자, 하여튼 오늘 예, 코너랩스 우리 예.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기술 기반 기업들은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타임 매니지먼트 솔루션. 예, 타임 매니지먼트 솔루션. 예, 타임 그 쇼핑도 요즘 타임 컨수밍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어떤 쇼핑도 있고 타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친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진짜. 이거 너무 네. 어렵다. 예. 나쁜 말이었나 봐요. 예. 이 대표님, 제가 먼저 그럼 예,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하시죠. 야. 저는 예. 오늘 뭐 정말 저는 많은 벤처 하시는 분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기간에 비해서 제가 이제 우리 민 대표님 회사 나오셔가지고 창업한 것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고민을 할 수 있는 팀이 국내에 몇 개나 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노련하게 정말 어려운 사업을 끌고 가시는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셨고 고민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구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또 어떤 할 일들을 펼쳐가는 게 굉장히 저는 오늘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지금 몇 명이에요, 근데 저희? 한국에 6명, 미국에 2명 있습니다. 네. 8명.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명 더 조인해서 이제 곧 9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돈을 저는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이 결국에 이 사업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창업자들이 굉장히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도하는 모습이나 이게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결과로 뭐 M&A의 좋은 대상이 된다든가 뭔가 좋은 아웃풋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예감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 어떠세요? 네, 저 사실은 하고자 하는 영역 자체가 뭐 스케줄링, 타임 매니지먼트
거대 플레이어들도 있고 되게 좀 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뭐 시간 관련된 그런 스케줄링이라든지 그런 거지만 이걸 또 정확하게 풀어주지 않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영역에 띄워주신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걸 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솔직히. 계속 들고요. 근데 이게 그 앞으로 모든 이런 그런 모든 영역에서 AI가 활용이 된 스케줄링, 뭐 AI가 활용이 된 뭐 기사, AI가 활용이 된 뭔가 추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트렌드에 초창기에 선점을 해가는 그런 시도는 되게 좋아 보여서 좀 지켜보면서 디벨롭되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판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7번 인플로이 넘버였던 분에게 네.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하시냐고 묻는 거는 약간 좀 그러긴 하지만 그렇죠. 솔직히 예. 엔젤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자, 회사에 돈이 좀 필요하신가요? 이러면 돈이 별로 안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네. 투자 유치하고 있어요. 근데 아, 네. 투자를 돈 목적보다는 저희를 다음 레벨로 데려갈 수 있는 분들에게 받고 싶어서 네.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다음으로 있습니다.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카카오가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다음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졌어요. 다음으로는 갈 수가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그런 건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을 하고 네. 데모데이 때 굉장히 많이 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 VC, 실리콘밸리 VC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외국인이 아무리 미국에 사업체를 만들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금방 저희를 믿어주시기엔 저희 크레더빌리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거기 실리콘밸리 이제 중국계 이제 VC들 너무 많고 인베스터들 많아서 중국 시장을 타겟팅하거나 중국 쪽 뭐 타이완에서 온 친구들은 굉장히 저희보다 쉽게 펀드레이징을 하세요. 그렇죠. 그럼에 그 네트워크가 엄청 비해서 크죠. 그쵸. 근데 한국은 훌륭한 팀들도 많은데 저희 말고도 훌륭한 팀들 많은데도 약간 좀 초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투자 받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투자를 받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엔젤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미는 이제 제가 엑시트를 아직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가난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고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비용 집행을 하면서 여지껏은 해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욕심이 나는 게 저희가 컨셉이 좀 어려운 분야라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네. 엔지니어들 모셔야 되고 또 만약에 저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일본에 사업을 하고 싶다면 현지 멤버들 또 좋은 사람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자금 정도를 투자를 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게 얼마예요? 그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저희는 뭐 5, 6억 정도 지금 5, 6억. 브릿지 투자 받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저희가 나름 갖고 있는 가설 증빙하고 내년쯤에 제대로 네, 제대로 얼마를? 펀드레이징. 그때도 뭐 저희는 기술 기반이고 다 인건비여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많이 얼마 그래도 예. 아, 네. 네. 그래도 뭐 10억, 20억. 예, 20억? 예. 1-2 밀리언. 예. 네. 네. 10억, 그래서 20억. 투 미국에서 오신 지 밀리언. 얼마 안 돼서 아, 예. 1-2 밀리언 바로 영어가 나오십니다. 네. 자, 1-2 밀리언 USD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 대표님, 자 그러면 오늘 예. 저는 저기 기본적으로 안지가 좀 꽤 되거든요. 뭐 자꾸 그런 뭐 아니 그럼 왜냐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 물론 아이템 뭐 기술 수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카닥에서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이 말씀을 것도 풀어드릴게요. 있지만 이 대표님의 이 얘기는 네. 뭐 믿음은 잘 안 가는데 친하기 아니,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신뢰가 하기 때문에 그 신뢰에 대한 거기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차원에서 있어서 예. 초기 브릿지를 한다 그러면 저는 3억 정도는 예.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 두 진짜요? 배로. 예. 예. 이렇게 자, 빨리 예, 이렇게 10억으로 질문해도 되는 하겠습니다. 거예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절투. 예.